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2살. 대학교 축제 무대 위에서 기타를 들고 서 있던 그 청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신해철.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그의 음악은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어폰 속에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그는 왜 그토록 오래 기억되는 걸까요? 1988년 서울 연세대학교 축제 무대, 무한궤도라는 이름의 밴드가 대학가요제에 나갑니다. 당시 대학가요제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면 곧 방송국의 문이 열리고 음반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야말로 등용문이었죠. 무한궤도는 그 무대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해철은 그날 이후 다시는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무한궤도의 음악은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록과 팝의 경계를 오가며 가사에는 청춘의 불안과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중은 열광했고 신해철은 순식간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1990년 무한궤도가 해체됩니다. 이유는 복잡했지만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신해철은 솔로로 나섭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한번 그에게 열광합니다. 솔로 1집에서 나온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그 노래 한 곡으로 그는 대한민국 전체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밝고 경쾌한 멜로디,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가사. 당시 라디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흘러나왔던 그 노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90년대의 향기로 기억됩니다. 안녕 재즈 카페. 이 노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해철은 아이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멜로디. 그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멈춥니다. 솔로 2집 Myself. 이 앨범은 전작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신해철은 이 앨범에서 작사와 작곡은 물론 편곡과 미디 작업까지 직접 주도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 전체를 설계하는 뮤지션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것입니다. 대중은 여전히 그를 좋아했지만 그는 대중의 기대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그 걸음이 마침내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넥스트. 넥스트의 등장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밴드가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신해철이라는 뮤지션이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데뷔 앨범 홈. 이 앨범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당혹스러움과 경이로움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록이었지만 단순한 록이 아니었습니다. 전자악기와 오케스트라적 편곡이 뒤섞이고 가사에는 도시 문명과 인간 소외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평단은 이 앨범을 신해철 3집처럼 받아들일 만큼 그의 작곡과 제작, 색채가 강하게 배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시인, 외로움의 거리. 이 노래들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음악이었습니다.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혼자인 인간의 이야기,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 신해철은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썼습니다. 넥스트의 음악은 한국 가요 시장의 흐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대중음악 시장은 댄스 음악과 발라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듣기 편하고 따라 부르기 쉽고 빠르게 소비되는 음악들이 차트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에서 넥스트는 전혀 다른 방향을 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시기를 분석하면서 신해철이 한국 가요 시장의 획일성에 맞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적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넥스트는 앨범을 거듭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깊어졌습니다. 록과 전자음악, 클래식적 구성,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앨범 안에 공존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장르를 섞는 것이 아니라 그 장르들이 서로 대화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은 한국에 거의 없었습니다. 신해철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니, 그 자리를 직접 만들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적 깊이와 대중적 성공이 항상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넥스트의 음악이 점점 실험적으로 변해갈수록 대중과의 거리는 조금씩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신해철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는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과 내가 만들고 싶은 음악을 만드는 것 사이에서 나는 항상 후자를 선택했다고. 그 말이 자랑처럼 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 선택이 실제로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넥스트 이후에도 신해철의 실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댄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테크노와 전자음악의 세계로 발을 들였고 이후 솔로 작업에서도 미디 기반의 실험적 사운드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디스코그래피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보입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는 한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방식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모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용기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둘 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2014년 10월 신해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46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이른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더 만들 음악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실험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를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설렘, 도시인의 가사를 따라 읽으며 느꼈던 묘한 공명, 넥스트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한국 음악이 맞나 싶었던 그 놀라움, 그 감각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해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리움인지 경이로움인지 아니면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는 감정인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한 뮤지션이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그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음악이 태어납니다. 신해철이 열어놓은 문들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음악이 흘러나왔는지 우리는 아직 다 세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신해철의 음악을 오랫동안 듣지 않으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밤 한 곡만 다시 틀어보시길 권합니다. 무엇을 틀어도 좋습니다.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도 좋고 도시인도 좋고 외로움의 거리도 좋습니다. 그 음악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것이 아마도 신해철이라는 뮤지션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일 것입니다. 음악은 시간을 타지 않습니다. 좋은 음악은 언제 들어도 지금의 이야기가 됩니다.